네, 두 분 먼저 부산 관객분들에게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태권도의 저주를 풀어줘 쓰고 연출한 황다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태권도의 저주를 풀어줘에서 이도혜를 연기한 김누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계 시민 영화제를 위해서 직접 먼 걸음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두 분께 드리는 첫 질문인데요. 두 분에게 부산은 어떤 도시인가요, 감독님? 부산은 언제 와보셨는지? 부산은 항상 그 부산 국제영화제 때 이제 오려고 하는데 항상 날씨가 좋은 때다 보니까 꼭 드라마나 뭔가를 촬영해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못 올 때가 많은데 그래서 항상 오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부산. 네. 김누림 배우님은 부산 어떻게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작년에 친구랑 왔던 것 같아요. 네. 술을 한잔 하다가 제가 P100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갈래 하고 첫 차를 예매하고 작년에 놀러 왔었습니다. 그 부산에서 뭐 드셨나요? 그때 처음 먹었던 게 밀면 먹었던 것 같고요. 그 부산에서 뭐 먹고 싶은 음식이라던가 있다면 추천하고 싶은 네, 음식. 근데 이재모 피자를 너무 많이 들어서 꼭 먹고 가야 할 것 같고요. 네, 이재모 피자를 아직 못 드셔보신 네, 거죠?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쉽네요. 그러면 내일은 휴무라서 드실 네. 수가 없는. 어떻게 한번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황다슬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감독님 필모를 보면 굉장히 대학 졸업하고 데뷔를 일찍 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에 첫 장편 그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를 연출하시며 데뷔를 하셨고, 이게 BL 장르를 영상화한 작품의 선두다, 첫 번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되셨는지. 제가 그 졸업을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장편 영화를 쓰고 있었는데 제작사에서 그때 이야기가 고등학교 남자 학생 2명이서 사건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약간의 BL 코드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제작사 대표님이 다른 대표님과 이제 소개를 받아주셔가지고 너시곳이라는 작품을 제안을 받게 됐고 제가 각색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좀 운과 때가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OTT나 웹드라마가 이제 성장하면서, 그리고 BL 드라마가 또 많이 제작되고 또 인기를 얻으면서 어떤 BL이라는 것도 하나의 장르가 되어가고 있는데, 감독님은 나의 별에게, 그리고 나의 별에게 2, 그리고 블루밍도 있었죠. 그렇게 이제 여러 편을 찍고 이제 드디어 불후의 명작 태권도의 저주를 풀어줘라는 작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벌써 4편을 찍으셨는데요. 4편? 아니지. 너의 시선이 너시고까지 하면 5편. 그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작품이 뭔가 완성도나 연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는 것도 보이면서 뭔가 황다슬의 작품, 이런 그 황다슬만의 어떤 연출 스타일이 뭔가 구체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본인은 어떤 부분을 이제 영상화하고 싶은지, 본인이 가장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지향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배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매번 달라지는데요. 최근에는 좀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것에 조금 집착 아닌 집착을 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감정선을 관객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보면서도 좀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이제 컷도 많이 쓰고 인물 강약 조절을 많이 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지금 보통 BL 드라마가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을 이제 드라마화한 경우가 많은데 감독님 직접 대본을 쓰시고 이제 창작을 하시는 예,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이 태권도의 저주를 풀어줘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뭐 아니면 왜 태권도를 소재로 하셨는지? 태권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 태권도를 배우기도 했고 또 유단자이기도 하고 네, 또 아버지가 태권도를 하셔가지고 네, 그 지점이 저에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계속 태권도 이야기는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연출을 되게 이제 뭔가 연출의 기회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많이 해보고 싶고 또 빨리 해보고 싶었는데 또 BL에서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때가 와서 네, 그 운때가 맞아서 잘 접목하여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작품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해보면 그 태권도의 저주를 풀어줘 사실 캐스팅 비화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풀어주셨어요. 되게 원래 캐스팅 비화를 제일 많이 풀어주시는데 캐스팅 비화 오디션을 몇 명이나 보셨을까요? 그리고 예, 오디션 몇 명이나 보셨나요? 한 과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100명은 넘게 와.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배우가 도혜다, 이 배우가 주영이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그게 첫인상을 보고 딱 선택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럼 대놓고 부를게요. 김누림 배우님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얘가 도혜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사실은 이 작품이 원작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이제 생각해 놓진 않았고 누림 배우님은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배우님을 좀 보다가 이제 오디션에 오시게 됐다고 해서 근데 그때까지는 크게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혜 같다는 생각은 안 하다가 오디션 때 연기를 보고 네, 뭐 도혜를 처음 딱 본 순간부터 의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100명을 거칠 때까지. 와. 근데 저희가 좀 이게 짓궂었던 게 아니라 혹시나 틀어질까봐 오디션을 진짜 많이 보러 오셨거든요, 미팅을. 왜냐면 상대 배우랑 계속 맞춰봐야 되니까. 그래서 합격이 됐는지 모르고 한 5번은 더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김누림 배우가 첫 번째 오디션의 첫 번째 배우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오디션을 보셨고 100명을 볼 때까지 계속 네. 그럼 김누림 배우님께 물어볼게요. 네. 오디션 순서가 첫 번째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네. 그럼 네. 딱 왔을 때 내가 첫 번째다 이랬을 때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죠. 특히나 제가 그 첫 번째라는 걸 알았을 때는 주영이도 마지막인 걸 안 후여서 그래서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처음과 마지막이 돼가지고. 네. 그럼 지금 그 100명의 배우를 거치는 동안 오디션 거치는 동안 이제 여러 명의 주영이 후보들과 이제 합을 맞췄는데 네. 예.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진짜 주영이는 오디션 합은 보지 않았어요. 그죠? 혹은 맞춰보거나 하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주영이랑요. 네. 네. 네, 네. 오디션을 보지는 않고 확정되고 만났어요. 네, 네. 예. 처음에 만났을 때 주영이를 만났을 때 얘가 주영이다 네. 라고 했을 때 첫인상. 근데 정말 네. 제가 그 주영 오디션을 본 많은 분들이랑 리딩을 해봤지만 선이는 진짜 근데 딱 주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컸던 게 저랑 동갑이었고요. 유일하게 주영 하신 분들 중에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주영이를 만나기 전에 이제 캐스팅 합격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이 태권도의 저주를 풀어줘 이 드라마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준비한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은 제일 어려웠던 게 12년간의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제 나이가 4살이었나요? 2년 전이었나요? 2년 전. 네, 24살이었는데 이제 18과 32살을 동시에 연기를 해야 됐어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외모에 비해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32살을 하기에는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를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답을 도출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 답은 이제 학생 때는 이제 또 주영이가 친구다 보니까 거의 대본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제로 재밌게 애드립으로 많이 촬영을 했고요. 그 32살에 도예를 할 때는 최대한 대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촬영 들어가기 전에 혹시 황다슬 감독님의 명성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명성이 아주 자세하게 들려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그 감독님 전에 하신 작품 너시봇이라는 작품을 같은 회사 형이 했어요. 기찬이 형이라는 형인데 그래서 가끔 저희 배우들끼리 모여서 막 밥 먹거나 할 때 요즘 뭐 하냐, 형 뭐 하냐, 뭐 그래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다시 감독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캐스팅을 하고 나서도 제대로 내가 캐스팅한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캐스팅을 하고 나서 진짜 얘가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는 주영 도혜는 18살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얘가 주영이다. 얘가 도혜다. 라는 게 딱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언제가 있었을까요? 주영이구나. 저희가 보통 그 리딩을 하다가 제가 쓴 대본을 배우님들이 읽다가 배우님들께 혹시 누림 배우님이라면 뭐 선 배우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얘기할 것 같냐는 얘기를 종종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나오는 대사들이 저는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대본에 많이 반영을 했고 그렇게 배우님들이 본인으로서 이 캐릭터에 대한 대사를 얘기할 때 너무 주영이랑 도혜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사적으로 누림선이랑 대화를 하는 것보다 주영 도혜로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는 계속 도혜랑 주영이 같은 것 같아요. 네. 김누림 배우님은 내가 이때는 진짜 도혜였다. 이건 정말 네. 내가 이건 나만의 도혜다 라고 생각하는 찍으면서 그렇게 느꼈던 장면이 있을까요? 극 중에서요. 네네. 저는 단 한순간도 도혜가 아닌 적이 없었고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 그쵸. 도혜는 네. 그쵸. 누림 배우님은 그냥 도혜인 거죠. 네, 그죠. 그래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영화 버전에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성인 도혜 집에서 주영이랑 마지막으로 크게 싸우고 난 뒤에 이제 혼자 냉장고 앞에 쭈그려 앉아 있을 네. 네, 어떤 대사보다 그 상황이 가장 뭔가 도혜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나 도혜였던 김누림 배우님이신데요. 네. 그렇다면 이 질문 순서를 살짝 바꿔서 네. 도혜가 사실 김누림 배우님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착하고 다정하시고 그리고 애교도 많고 귀여우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런데 도혜는 네. 그죠. 도혜는 그죠. 너무나 네. 차갑게 얘기하고 냉정하게 돌아서고 그죠. 예. 어떻게 네.
도혜가 이렇게 착하고 다정하고 귀여우신 분이 어떻게 그런 도혜가 될 수 있었을까? 메소드 연기를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냥 연기 네. 천재? 아니요. 그만큼 정말 대본을 열심히 읽었고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읽었고, 그리고 저를 그렇게 봐주신 것처럼 착하고 다정한 게 봐주신 것처럼 도혜도 사실 그런 친구예요. 마음속은 항상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BL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일반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퀴어 장르랑 이제 BL 드라마가 어떻게 다르냐고 했을 때 보통 퀴어는 이제 현실이고 BL은 판타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판타지적 요소가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어떤 세계관이라던가 캐릭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성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온전히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가장 큰 건 현실에서 보기 힘든, 진짜 너무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등장하는 점에서 판타지다라는 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주영이가요 현실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주영이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러죠? 그렇게 못되게 얘기하고 가라고 밀어내는데, 누가 그렇게 밀어내는데 계속해서 그래. 화를 낼 때도 네가 나한테 차라리 욕을 하고 그죠? 짜증이라도 내지, 왜 무릎 꿇고 빌게라도 하지, 왜 그렇게 안 하고 나를 그냥 떠나가려고만 하느냐. 나 좀 떠나지 마라, 나 버리지 마 제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신주영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태어나게 됐을까요? 저는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 주영이가 저는 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뭐 강아지도 키우면 정말 내가 뭘 잘 해주지 않아도 나를 이렇게 당연히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계산 없이 내가 한번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한다 생각하면 그냥 끝까지 사랑을 하는 친구들을 저는 그래도 주변에서 종종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주영이가 정말 너무 판타지 같은 인물이지만 굳이 제가 또 주영이에게 하나의 단점을 넣고 싶었던 거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뭐 유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도혜는 의심을 하고 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앤데, 주영이는 뭐 아버지 어머니를 섬겨라, 섬기는 게 맞구나, 특정 내 친구를 선생님이 너무 때려서 감정적으로 욱해질 때 말고는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친구라서 도혜랑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도혜가 12년 후에도 주영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그 평범한,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는 현호가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현호한테는 연애를 해, 매번 이상한 술자리 만들지 말고 이러면 현우는 발끈해서 내가 나조차고 만들었어? 이게 현실적인 반응이잖아요 보통. 근데 주영이는 가 이러면 왜? 제발 나 버리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굉장히 헌신적이고 이렇게 사랑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혜는 어때요? 그럼 이런 주영이가, 전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이게 말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언제 좋아한다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둘은 그냥 둘밖에 없는 사이가 되는 그런 순간이 돼서, 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과연 도혜는 언제 주영이를 좋아하게 됐을까?
신경 쓰이는 거 말고 네. 진짜 내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지점이 네. 언제일까요? 아, 처음에 만났을 네. 때부터 우산 안에 뛰어 들어왔을 때? 그때보다는 이제 좋아하는 거를 깨달았을 때는 제가 현우 패거리한테 맞고 왔을 때 주영이가 밤 늦게까지 저를 기다려줬을 씬이 시작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그런 주영이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혼자 사러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내 모습을 보고 아, 나 얘 좋아하는구나 스스로 그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하시고. 네. 네, 이제 좀 후련해졌습니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과연 네. 언제일까? 그때 네. 그럼 그렇게 네 좋아하던 주영이한테 굉장히 심하잖아요. 심하게 하시잖아요. 네. 네. 배우의 원래 성격에 맞지 않게 진짜 심한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연기니까 연기 천재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면서도 아 이건 진짜 심했는데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네. 저는 가장 심하다고 생각한 씬이 장례식에서 처음 봤을 때. 네. 심했지. 네. 나빴어. 정말 나빴습니다. 그때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으로서 할 말이 아니죠. 아니 그렇죠. 12년 만에. 그쵸. 그쵸.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전화로는 나중에 연락할게 했잖아. 근데 네. 왜 전화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장례식을 와준 친구에게 올 줄은 몰랐지만 그 대사는 정말 그 대사는 누가 쓰신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도의 입장을 좀 설명하자면 나의 아빠가 아니라 진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걸 아는데 연락을 계속 해오고 12년 동안. 근데 저는 중간에 이렇게 주영이한테 가고 싶었어도 주영이가 아빠랑 연락한다는 사실에 더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건 이해가 안 되셨나요? 아, 원래 알고 있어요. 예, 그럼요. 네. 원래 알고 계신. 예, 원래 그렇게 하셨고. 네. 그래 도혜가 진짜 굉장히 너무나 가시를 세우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 진짜 연약하니까 본인이 다칠까봐 더욱더 가시를 세우고 정말 칼날 같은 말을 내뱉고 그런데 그런 캐릭터가 사실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이 캐릭터를 나중에 어떻게 이제 이 캐릭터를 어떻게 다시 개화시켜서 이렇게 착하게 만들지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 거고 이 도의 캐릭터를 만드시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도혜를 연기할 때 가장 이렇게 좀 요구하셨던 그런 부분들. 저는 사실 도애를 되게 이 극단의 그 싸가지 없고 뭔가 이렇게 비밀이 많고 한 캐릭터로 만들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등장이 친구들과 축구하는 장면이기도 했고 또 친하지 않은 친구의 수학 문제를 도와주는 친구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심었지만 워낙 갖고 있는 그 정보값이 이제 세다 보니까 이 학력 위조를 했다는 게 좀 세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는 되게 나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가 처음에 그냥 이렇게 고민했을 때는 주영이도 그렇고 도혜도 그렇고 이제 제 전작 나의 별에게는 정말 양극단에 있는 캐릭터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중간으로 이렇게 더 모아봤던 시도를 했는데 아니요 그럴까요? 공주라는 시도. 별명을 또 얻게 돼. 네. 앞으로 내 말을 좀 그쵸. 부드럽게 하겠다. 공주. 저는 근데 진짜 처음에 공주가 그 뜻인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가끔씩 보여주시는 이렇게
도혜의 새침한 표정 그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새침해서 공주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더라고요. 예. 어제 태권도의 저주를 풀어줘 포토 에세이가 이제 곧 나온다고 이제 공개됐고 그리고 곧 저희가 이제 DVD도 나오잖아요. 코멘터리도 찍었고 예, 그래서 코멘터리에 있는 내용을 빼고 이제 그때 다 참아 못했던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만 이제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점 그때 이제 코멘터리 때도 묻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묻지 못했던 게 도혜가 아직 현우랑 친구였을 때 그 말뚝박기신에서 예 그때의 감정이 되게 궁금해요. 그때 도혜가 과연 현우를 좋아했을까? 아니면 현우한테 어떤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있었을까? 아니면 없었지만 현우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을까? 뭐 그런 것들 과연 그때 딱 그 감정 상태가 어땠을지 어떻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네.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일단은 그 말뚝박기 할 때 현우가 정말 제 코앞까지 와서 눈을 서로 마주쳤을 때 서로의 눈을 보면서 그 눈 속에 단지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를 단번에 눈치챌 수 있는 현우의 눈빛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도의 감정은 사실 이 감정을 모르겠어요. 감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도의 마음은 심장이 굉장히 크게 뛰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네네네. 느낌. 네, 그런 그 느낌. 현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게 저희가 코멘터리 때 많이 못해서 현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호를 한설대에서 만나고 친구로 지내고 근데 뒤에서 딱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전혀 풀어주지 않다가 옛날로 돌아가기 싫다더니 이 말이랑 다신 실수하지 말자며 그러고 나서 설명을 안 해줘. 와 정말 그거 보면서 저는 뭐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또 감독님이 어디선가서 고시원이라는 또 얘기를 또 꺼내셨어요. 그래서 고시원 또 뭐야 그랬는데 4개월 뒤에 무대에서 재연을 해주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거마저도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요. 이 현호 도에 숨겨진 10년 어떻게 풀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뭐 스피노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준비돼 있기 때문에 보고 그 투자나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누리 배우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이 도회 다신 실수하지 말자며 그 대사에 대해서 분명히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촬영을 하셨을 거잖아요. 얘기를 하셨겠죠? 그냥 대사만 한 건 아니시겠죠?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얘기 이렇게 살짝 풀어주실 수 있으신지 안 될까요? 감독님과 그럼 넘어가고 딴 거 팬미팅 때 네네. 무대에서 이 고시원 씬을 한다라는 네. 대본을 딱 받으셨을 때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냥 재밌게만 하셨어요? 아니, 그걸 딱 보는 순간 네. 어떤 생각이 이거 대박이다. 네, 어, 정말 솔직하게 보는 순간 이거 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겠구나.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본인이 아니라 팬분들을 위해서 예. 물론 저도 좀 되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을 했지? 굉장히 놀랐는데 배우님은 이걸 무대에서 이렇게 실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두려움이나 좀 이렇게 그런 건 없으셨을까요? 네.
무대 위에서 바로 보여주는. 그럼 네, 만약에 네. 태권도의 저주를 풀어줘가 만약에 연극으로 나온다면 저는 무대를 너무 좋아해서 연극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연극 좋아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은 잘 못하는데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그 장면에서 모두가 숨죽이고 정말 침 넘어가는 소리, 꼴깍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또 예. 네, 감독님께서 또 잘 써주셨기 때문에 네. 감독님 연극 한번 할까요? 네. 그 김누리 배우님 원래 제가 이제 그 성격인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드러나는 그 모먼트가 있어요 드라마에서. 그 부분을 제가 이거는 과연 김누림일까 이도혜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대본에 없는 거의 다 그런 네. 애드립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 눈 한설대에 가서 이렇게 서울에 가서 처음 눈을 막 밟을 때 네. 근데 네, 너랑 만든 거랑 느낌이 좀 다른데 그러다가 네. 주영이가 막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러니까 뭐 비슷하긴 해 뭐 이런 거 네. 네. 그렇게 너무 착하게 얘기해 주는 거 네. 예, 이런 부분들 이거는 김누림에 가깝지 않나. 네. 그 정말 그 경계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김누림의 김누림 도해의 그런 귀여운 포인트가 굉장히 이제 더 현실감 있는 그러니까 주영 도해가 정말 살아있는 그 진짜 살아있는 그 고등학생의 풋풋한 그런 느낌을 더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애드립 장면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이 지금 30분이 넘었는데 질문 어떡할 저희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 뒷타임을 뺐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아서 뒤에 상영이 없기 때문에 감독님 계속 할까요? 저는 좋습니다. 아, 한 11시까지. 영상 감독님 11시. 네. 저 그럼 이제 몇 개 이거 질문 준비한 거 한번 그냥 다 해볼게요. 네, 다 해볼게요. 네. 저희가 사실 제가 정말 이 작품을 좋아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하고 싶어서 그 근래에 사실 공개됐던 많은 BL 드라마들이 있고 또 쇼폼도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서 좀 전개도 빠르고 뭐 갈등은 좀 가볍고 그리고 감각적이고 좀 뽀얗게 이렇게 필터링된 그런 화면들 속에서 좀 예쁘게 포장된 그런 사실 BL 드라마가 너무 넘쳐나면서 좀 식상해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갓다슬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영화적 노스텔지어 감성 가득한 이 태권도의 저주를 풀어줘 이 작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한 번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여러 번 계속 보면서 이분은 영화로 시를 쓰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이 작품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이 한 번 나오지 않는데 근데 사랑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영화. 그래서 또 많은 말이 있지 않고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는데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한 문장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도예처럼 하나의 메시지만 있는 문장은 매력이 없지라고 생각하는 이 갓다슬 감독님께서 내가 이 장면에서만큼은 정말 좀 힘을 줬다. 내가 진짜 한번 딱 내세워 보이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씬이 있다면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하다. 이런 씬이 있다면 어떤 씬을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원테이크 씬들은 다 제가 그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서 노력을 했던 씬들인데 물론 배드 씬도
그 교차하는 부분을 되게 중요시 생각했고, 근데 개인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수능날 도예가 가는 장면이랑 그 3화에서 한 살 돼서 둘이 놀러 갔을 때 장면들이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도 너무 잘 나왔고, 그래서 수능날 도예가 폭설 내리는 곳을 가는 그 장면이랑 둘이 이제 한설대에서 몰래 잠입해가지고 하룻밤을 보내는 그 두 장면을 이렇게 몽타주로 총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봐요. 딱 그런 노래도 너무 좋고 연기도 좋고 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신이 상처 치료하는 신. 그래서 벽을 사이에 두고 아니 같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진짜 본인이 아픈 건 숨기려고 하고, 왜냐하면 다른 상대방이 걱정할까봐 숨기면서도, 그런데 옆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괜찮아. 이러면서 서로 정말 같이 있지 않는데 같이 있는 거고, 이런 벽을 보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게 너무 아픈 상황이지만 나쁜 상황이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씬이 아닌가. 와, 이게 진짜 연출력이 미쳤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 상처 치료하는 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애들 정말 어떻게든 이 애기들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보는데 더 힘든 장면이 나와서 그쵸. 항상 네.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더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모든 씬들이. 그래서 팬분들이 이렇게 이게 좋다 해주시면 이게 너무 나한테도 또 한층의 레이어가 생기고, 또 오늘 이렇게 다시 영화를 보는데 너무 저희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뭐 실수하지 말자며 씬도 이제 뭐 중국 팬미팅 때도 다시 또 이렇게 같이 맞춰보기도 했었고, 배우님들이 또 한국 팬미팅에서도 맞춰봤고, 이제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이때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뭔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같이 생각이 나서 그게 더더욱 의미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김누림 배우님은 어떠세요? 이제 본인이 다 찍으셨지만 네. 관객으로서도 보셨잖아요. 이제 네. 이 드라마도 다 보시고 네. 영화판도 보시고, 근데 관객으로 봤을 때 와, 이 장면 정말 잘 찍었다. 저 김누림 배우 연기 정말 잘한다. 그런 장면이 있으실까요? 내가 관객으로 이 장면 되게 멋지다. 관객으로서 저는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택시 씬을 좋아합니다. 복도에서 이렇게. 근데 그 씬을 좋아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나 더 말씀드려보자면, 영화판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성인 도예집에서 주영이랑 크게 싸울 때 그 둘이 이렇게 붙기 전에 주영이 폰 배경화면을 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앉아가지고 뭘 그런 걸 배경화면에 놓고 그래. 그 씬이 좋았고요. 있죠. 네, 그 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정말 좋아서 그 씬도 좋아요. 그 씬도 정말 감정의 기복이 엄청 변화가 큰 씬이라서 굉장히 힘든 씬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때 참 나쁘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제 우리 더 이상 그쵸, 제일 나쁘게 뭐 하지 말자. 네. 주영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렇죠. 네, 주영이가 워낙 잘해주니까. 네, 또 그때 연기를 너무 잘해줘서 저도 더 다 이렇게. 정말 연기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주영 도예였다. 그렇게 다 느끼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관객과의 대화인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가지고 관객과의 대화니까 여기 혹시 이 태권도의 저주를 풀어줘라는 작품을 처음 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분께 제일 먼저 기회를 드리고 싶었는데 안 계시네요. 그럼 두 번만 보신 분.
예, 그러면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크, 네. 네, 질문하시면 돼요. 예, 감상도 좋습니다. 감상도, 예, 본 느낌. 네. 일단 감상은 누리 배우님이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몰입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보는 내내. 그래서 아 진짜 이거 저도 좀 이런 장르를 많이 봤는데 좀 다른 데서는 뭔가 그런 연애에 대한 거를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끔 되더라고요 뭔가.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거에 대한 좀 불안정한 그러면서도 이어지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게 좀 솔직하게 잘 느껴져가지고 되게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재밌게 보셨으면 다행입니다. 드라마도 보셨죠? 네. 드라마도 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왓챠 TV 웨이브에서 계속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네네네. 저기 까만 입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는 드라마를 안 보고요. 이번 영화를 처음 본 사람인데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밌게 잘 봤거든요. 네, 그리고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님의 매력을 제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그 태권도 겨루기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누리님 배우님의 그 자세가 너무 이쁘게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태권도를 배우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안 배우셨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혹시 뭐 얼마 정도의 연습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발차기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차근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태권도를 배운 적은 제가 아마 유치원 때였을 거예요. 근데 밤띠까지 했었고요. 밤띠에서 그만둔 이유는 다리 찢기가 너무 아파서 그만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스트레칭과는 좀 거리를 둔 채로 살다가 이제 이 작품을 들어가면서 주영이랑 한 달 반 정도 태권도를 같이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 결과물로 나왔고요. 발차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이 2시간 반 보시는 게 다 와장창 깨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보고 싶으신가요? 저희 예전에 한 달 전에 팬미팅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발차기. 아, 네, 뒤차기를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죠. 아주 멋진 뒤차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장면이 어제 네. 그 또 유튜브 영상도 나왔고, 아, 네. 그걸로 대체하면 좋지 않을까. 무대에서 했던 걸요? 아니 발차기. 지금 말고. 아, 네. 저요? 네, 저. 제가 오늘 무대는 사실 여기가 이제 스크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대가 아니라서 그런 과격한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스크린이 찢어질까봐 발차기하고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몰입이 다 깨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는 조금 자제하고 그 처음 하셨을 땐 진짜 못하셨거든요. 너무 뻣뻣하셔서 제가 그런 진짜 얘기 하셔야 너무 돼요? 충격을 받아서 이거 큰일 났다. 진짜 근데 그때 감독님 표정 장난 아니었어요. 저희 연습할 때 감독님께서 오신 적이 있거든요. 저희 연습하는 거 보고 진짜 표정이 저랑 의은이랑 어떡하냐. 제가 처음으로 화를 냈어. 왜 저는 연습 결과를 볼 수가 없고 연습을 뭘 하는 거냐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정말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영상 하나를 보내셨는데 그 영상이 아예 발차기를 마스터하신 영상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셔가지고 진짜 되게 감동이었었어요. 네. 엄청 힘드셨을 텐데 딱 그 턴차기 되게 어려운 뒤차기, 네, 그죠? 그 뒤후리기. 뒤우리 네, 도의 뒤우리. 주특기입니다. 네. 뒤후리기 그거를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좀 그런 감동이었어요. 연습 장면 같은 거는 혹시 DVD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거는 네, 한번. 네네. 네, 뒤후리기 영상이 혹시 제가 그때는 청주대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때
매트가 깔려 있는 빈 강의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제가 혼자 연습하면서 찍었던 영상이 제 핸드폰에 있어요. 오. 그거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오. 네. 그 영상이 제가 이제 마음을 좀 아. 내려놨던 그런 영상이었어요. 네. 태권도 관련해서는 또 코멘터리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질문도 받겠습니다. 배우 김유림 배우님과 정말 천재 감독님 황다슬 감독님을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태저풀 속 계절 연관성인데요. 태저풀 속의 계절은 이제 겨울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의 지금 계절은 여름으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 작품을 입덕했는데 이렇게 더워지는 계절에 이 추운 작품과 사랑에 빠지게 돼서 진짜 아름다운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태저풀 속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겨울 요소는 저는 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태저풀 속의 눈은 이제 10대의 주영이와 도혜는 그런 추억, 행복한 추억의 요소가 되고 또 20대는 주영이가 도혜를 그리워하는 수단이 되고 30대는 재회하는 순간에 이제 기적적으로 눈이 내리면서 더 장면이 아름다워졌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계절이 여름에 태저풀이 방영된다면 어떤 여름의 요소가 주영이와 도혜를 이어줄 수 있을지 그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질문하시고. 배우님 생각도 아, 네. 궁금합니다. 여름이란 말이죠. 근데 여름 드라마에서는 네. 여름 장면이 그죠. 그 월드컵 아, 응원하고 네. 그죠.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아 근데 너무 그 질문 잘해주셔가지고 그죠. 제가 네. 고민을 조금. 네, 여름 하면 일단 덥죠. 햇빛이 세기 때문에. 여름에 주영이랑 도혜는 뭘 네. 했을까요? 예. 제일 더울 때 에어컨이 고장났어. 네, 그럼 또 어떡하지? 둘이서 뭐 하지? 선풍기. 다투를 아이스크림. 아, 그렇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네, 먹고. 네. 우리 감독님이. 먼저. 아이스크림 좋은 것 같고 뭔가 아이스크림을 되게 많은 걸 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녹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또 막 되게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그걸 또 사용할 것 같고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바다에 관한 좀 철학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다가 그 되게 넓어 보이고 그 바다가 보면 모든 것을 포용하잖아요. 비든 눈이든 그래서 그 바다를 좀 뭐 주영이에게 빗대던지 이런 식으로 바다와 파도를 좀 그러네요. 시적으로 여름이니까 네. 도혜는 왔는데 바다를 왔는데 주영이가 바다를 못 왔네요. 아 아쉽다. 저 같이 바다를 왔으면. 그쵸. 네. 네. 바다가 좀 뻔하지만 좀 뻔하지 않게 한번 풀어내보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한 발 한 발 스피노프. 이 시즌 2가 다가오는. 네. 혹시 연락 주시면 다음 질문. 네. 잠깐만. 어디 먼저 하셨죠? 저기 아까 그 블라우스 입으신 네네네 분이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네네. 네, 저는 황다슬 감독님 작품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팬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황다슬 이제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 이제 다른 장르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이제 장르 특유의 오글거림 이런 게 많이 없는데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배우들의 연기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감독님의 디렉팅의 그런 섬세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다슬 감독님께서 동성 간의 사랑을 그리시는데 이성 간의 사랑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두시는지 그렇게 두 개 궁금합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아마도 배우님들의 힘이 되게 큰 것 같은데 약간 좀 기술적으로 오글거릴 것 같은 씬은 제가 컷을 많이 안 나누는 편이고 좀 배우님들 연기를 너무 자연스러울 때는 사실 컨티뉴이티를 맞추다 보면
되게 행동이 몇 개 없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카메라를 한 대로 찍다 보니까 좀 이제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훨씬 예쁘고 잘 나올 때는 카메라를 되게 멀리서 두고 좀 연기를 보는 편이고, 만약에 좀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야 되는 뭐 배드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찍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성 연애와 동성 연애의 차이는 제가 계속 뭔가 차이를 안 두고 연출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차이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남남은 좀 힘이 동등하고 여여도 힘이 동등하다 보니까 그 동등하다는 전제 하에 나올 수 있는 씬들이 남녀보다는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싸움도 좀 더 과격한 것 싶네요.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네. 그리고 여기 남자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여기 영화 편도 그렇고 드라마 편도 이 주인공들이 이제 성소수자인 이유로 이렇게 뭐 혐오나 이렇게 폭력을 당한 신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들 중에서 드라마 편에서 이제 주영이의 친구,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도혜가 눈사람이라는 걸 봤을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는데, 이런 이제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없는 세상을 감독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스토리의 어떤 방향이나 흐름에 그냥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요소라서 굳이 안 넣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그 키어와 비엘의 차이를 둘 때 이제 판타지 뭐 좀 리얼리티 이렇게 두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요소는 키어는 메인 갈등이 항상 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뭐 갈등 이런 것들이 되게 메인 갈등이 되는데, 비엘은 메인 갈등 자체가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 있어서 좋고, 이제 이야기적으로 저는 매체가 주는 힘이 엄청 크다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 이런 차이가 아예 없는 세상을 보여주면 이렇게 없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상하게 느끼는 내 자신도 반성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저기 눈물. 안녕하세요. 우리는 운사예요. 질문할게요. 이 드라마 활동을 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팬미팅도 많이 해봤는데 그동안 마음이나 감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아직 질문을 받지 않았지만 따로 말씀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까요?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이제 팬미팅을 많이 하면서 네. 어떤 기분의 변화. 기분의 변화. 네. 네, 저는 근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정말. 네. 네, 6개월 동안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근데 12월부터 그쵸. 네, 12월에 정말, 네. 종경이 되고.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팬분들과 대화를 하는 제 모습은 상상만 해왔던 거라서 그게 이제 현실이 되었음을 정말 이 6개월간에 너무 깨달았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크게 바뀐 점은 진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팬분들을 볼 때마다. 네, 정말 그래서 많은 힘과 그게 저한테 진짜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12월에 처음 봤을 때는 네, 정말 팬들을 무서워하고 네, 지금도 긴장이 많이 지금 되긴 되게 하는데 긴장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네, 팬미트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벌써 한 4번? 그러니까. 예. 4번이나 팬미팅 하신 예. 그 무대에도 많이 서고 점점 네. 점점 뭔가
팬 서비스나 되게 네. 노련함이 점점 늘어가는 그런 게 보여서 네. 네. 아, 이제 프로 아이돌 배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실까요? 아까 여기가 좀 먼저 아까부터 질문 들어서 여기 네, 제일 앞에 네. 저희 1시간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부천 영화제부터 드라마까지 그리고 이 부산 영화제까지 해서 정말 수십 번을 봤는데 이 작품을 근데 여전히 전혀 질리지 않는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먼저 감상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정말 잘 봤습니다. 일단 누림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면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혜가 좀 작품 안에서 좀 복잡하고 또 입체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인물을 이제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건 누림 배우님이 정말 연기를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혜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럼 반대로 네. 도혜를 연기할 때 가장 공감됐던 도혜의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감독님께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 현호 사무소 이름이 월든 법률사무소잖아요. 그 사무소의 이름이 월든이 된 이유가 뭔지 혹시 도혜와 관련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도예를 하면서 어려움보다는 좀 이렇게 네, 그 반대가 됐었던 부분은 사실 어른 도예는 다 복잡한 감정이라 다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반대는 아무래도 학생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뭐랄까 정말 선이랑 진짜 그냥 재밌게 논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저로서 현장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학생 때 네. 월든 사무소는 그 드라마나 영화에는 안 나왔는데 그 원래 생각했던 거는 이제 도혜가 그 집에 사진을 계속 붙여놓고 있고 좀 그거에 책을 되게 좋아하는 거를 현호도 알고 이제 따라 지었다 도혜를 좀 의식해서 이제 도혜가 자기가 도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좀 눈치챘으면 좋겠는 마음에 되게 수동적인 방법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이제 설정을 추가한 거는 저희가 팬미팅 때 그 고시원 장면의 이름이 월든 고시원이어가지고 이 고시원 이름이 월든이었던 거는 당연히 도혜가 먼저 그곳에 들어갔을 거고 거기에 이제 현우가 같이 있게 되면서 우리의 추억을 계속 네, 기억하자. 거기까지 네, 네. 수동적으로 스피노프를 위해서 연락 주세요. 1시간 지났지만 질문은 끝까지 다 받아보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누림 배우님 진짜 이 무거운 12년의 도혜를 정말 잘 연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드라마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감독님한테 드리는데요. 사실은 그 요즘에 되게 소재들이 참 자극적이거나 좀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소재들이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은 이제 뭐 내 안에 깊은 상처, 내면 뭐 이거 정말 피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마주할 용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거울 수 있는 소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께서 관객들한테 어떤 것이 전달되기를 바라서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계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저도 항상 뭔가 아직까지 정답을 찾지 못했는데 약간 되게 저도 도혜처럼 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때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원동력이 되긴 하는데 항상 주영이 같은 친구나 이렇게 현실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기질이 되게 다르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그런 이야기를 다뤘던 것 같아요. 약간
세상에 보면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좀 뭔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특출난 뭔가를 이루지 않았어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하고 싶었는데 또 요즘은 그 약간 내가 너무 사랑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사랑을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네,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비의 장르니까, 네, 비의 장르에서는 사랑을 최고로 다루고,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옆에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 너무 떨려서 이거 질문 적은 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테더풀 본 지 이제 2주 정도 된 아기 또복인데요. 제가 이 테더풀을 볼 때마다 몰입을 너무 심하게 해서 항상 심오하게 이 작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더풀이라는 작품을 볼 때 저는 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영되었으면 좋겠을 만큼 정말 훌륭한 청소년 드라마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속에서 어른의 이 의미, 상징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주영이랑 도혜는 공통적으로 어른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처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12년 후에 주영이하고 도혜가 그 광모라는 아이를 이렇게 지켜주려고 애쓰는 장면으로 뭔가 잘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테더풀 작품 속에서 어른의 상징, 의미는 무엇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누림 배우님께는 도혜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생각대로 도혜가 성장한 것 같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혜랑 주영이랑 둘 다 이제 주영이는 입양아라는 설정이 영화에는 없지만 드라마에는 있고, 또 이제 입양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서먹할 수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주영이가 사실은 똑같은 환경에서 컸으면 도혜보다 더 나쁘게 됐을 친구 같거든요. 제가 느낄 땐. 근데 이제 그래도 좋은 부모님, 사랑은 크게 못 받았더라도 뭔가 강요되는 건 많았지만 그래도 어떤 지킬 걸 지키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입양아라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 더 진심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어른의 의미를 그러니까 가족의 의미를 다르게 다루고자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지만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냥 주영이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진짜 부모님이 아니지만 이렇게 잘 그래도 기본적인 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렇게 밝게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현우 또한 현우 아버지가 경찰이지만 사실 현우한테 사랑을 줬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또 현우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친구로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도혜에게 어른이란, 제가 생각했을 때 도혜가 어른이 됐을 때는 주영이랑 저주를 모두 풀고 난 후에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직도 어린애였던 것 같아요. 네, 학생 때 도혜가 바라던 어른의 모습은 그저 수능을 잘 쳐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서 이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가 목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으니까 본인을 속이면서 껍데기만 부풀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린애의 모습이 계속됐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른의 주영을 만남으로써 저주를 같이 품으로써 비로소 그때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질문을 카메라 드신 분, 네네. 네, 카메라 드신 분, 네네. 제가 망사 러버로서 현호도의 서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만약에 제가 로또가 당첨이 된다면 황 감독님께 꼭 연락을 드려서 제가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하현호라는 이제 서브 캐릭터가 사실 서브 캐릭터가 메인 커플을 오로지 방해하기 위한 도구 캐릭터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하현호는 또 나름대로의 또 캐릭터성과 매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현호 캐릭터를 만드시기 위한 노력이 궁금합니다. 그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호가 사실 판타지적인 인물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길게 짝사랑한 게 판타지적이긴 한데 오히려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호라는 인물은 경상도에서 나고 자랐고 또 마지막에는 변호사가 돼야만 하는 그 어떤 플롯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했고 또 현호도 현호 나름대로 죄책감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도회 수능날 말을 하는 그런 플롯들을 가지다 보니까 현호라는 캐릭터가 가져야 하는 그 좀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 잘 못하고 좀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역으로 또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살짝 덧붙이자면 저는 조금 이제 왜 도혜가 현호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가 현호는 사실 도혜가 되고 싶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성공하고 이제 숨도 잘 쉬고 좋은 대학 가서 변호사까지 되고 그리고 성공한 돈도 잘 버는 그런 인물인데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원래 그려왔던 모습인데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계속 실패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걸 떠나서 뭔가 그런 질투? 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도혜가 왜 이렇게 32년간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혜에게는 그 유니콘 같은 주영이가 주영이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힘든 인생을 겪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누림 배우님께 질문. 자, 현실에서 내가 현실에 있다면 나는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자존심만 세고 그런 사람이지만 주영이를 가졌어. 주영이를 가진 도혜 vs 성공한 변호사 현호. 자, 누림 배우의 선택은? 정말 도혜가 주영을 사랑하듯이 그런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돈도 솔직히 부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 푼도 없고 근데 진짜 학력도 없어. 진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곁에만 있어도 그게 만약에 그럼 주영이가 아니라면 주영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가든 그죠? 네. 그렇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갖다 질문.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작품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신 날이긴 한데 그 옛날 인터뷰 중에서 BL 장르 오늘도 나왔던 질문에 좀 비슷한데 BL 장르가 다른 로맨스 장르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냐라는 인터뷰를 옛날에 본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에스팝이 좀 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감독님의 작품 중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라는 작품이 정말 많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주영이와 도혜는 더 다른 애틋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의미도 점점 확대가 되는 것 같고 애틋함도 점점 확대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사랑에 더 중점을 맞출 때 사랑에 대한 의미를 더 확대할 때 어떤 걸 더 신경 쓰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주영이와 도혜가 이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크다는 거는 그만큼 아픔이 많다는
그 아픔과 상처가 많다는 건 아닐까요? 왜 이렇게 시련을 많이 주시나요? 주인공들에게. 아 이게 저는 진짜 사랑으로 되게 치유를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제가 뭔가를 이렇게 사랑으로서 치유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걸 아직 믿고 있고 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사랑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사랑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배려와 희생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치면 이 세상에 사랑은 정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랑이 잘 없으니까. 근데 또 그런 걸 없으니까 또 드라마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뭐 끊임없는 자식에게 배려와 희생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지점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학력 위조라는 걸 내 애인이 학력 위조를 했다는 걸 알았을 때 도망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너무 두렵잖아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과 왜 얘가 거짓말을 했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이런 온갖 생각이 다 있을 텐데 주영이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이 친구가 얼마나 착한 친구인지 아니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랑을 이번엔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모자 쓰신 분 먼저 A 하고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너무 떨리는데 이제 주영이하고 도희 서사를 보면 이제 서로가 곁에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된 것 같거든요. 네, 누린 배우님이 생각했을 때 주영이랑 도희는 시간이 흘러서 둘이 결혼을 했을까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둘 중에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을 것 같은지 한번 그리고 감독님 태저풀은 제가 이제 인생 드라마가 됐는데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거는 해도 될까? 이런 얘기를? 근데 글쎄 이 BL 장르의 이런 판타지적이라고 하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상상을 네. 한번 해보면 네. 네, 사실 사랑을 오랫동안 하는 여느 커플처럼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프로포즈는 도혜가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이 도혜를 기다려준 주영에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가족이 되었는데 된 거는 결혼을 한 거 아닌가요? 그 말도 프로포즈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셨구나. 가족이 됐다는 거는 그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일단 태저풀 영화판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OTT도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질문은요. 성인 도혜가 주영이 집에 갔을 때 이 돌멩이는 라고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돌멩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숨겨진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애드립인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애드립이었어요. 그 장면이 이제 처음 간 거잖아요. 주영이 집에 도혜 살짝 이렇게 좀 취하기도 했고 그래서 가서 이제 풀어진 도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의 주영의 그 습관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그 좀 요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주변 소품들 중에 그 돌멩이를 보고 그런 애드립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드라마에 보시면 좀 티가 안 나는데 점차 주영이 집에 뭐가 방에 조금씩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돌멩이도 있었고 컸을 때는 이제 뭔가 얘가 마음에 들거나 마음이 가면 좀 주워온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그걸 되게 엄청 깊게 다루진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표현하고자 해서 돌멩이를 했고 또 좀 재밌는 일을 하는 그 주영 배우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닮은 점 뭐 이런 걸 얘기하다가 주영이랑 본인이 닮은 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돌멩이를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돌멩이를 키우신다고요? 네, 실제로 돌멩이를 진짜 뭐 이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돌멩이를 키우고 계셔서 좀 많이 당황했고 그 얘기 왜 안 하셨냐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네. 주영이는 네. 알면 알수록 알면 알수록 네, 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참 매력적인. 네, 알면 알수록 알게 많은 친구입니다. 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이는 참 네. 이선 화이팅. 이선 화이팅. 네, 다음 질문 없으시면 이제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거의 30분이라서 네 마지막으로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네 하겠습니다.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네네. 그 처음에 나올 때 이거 바켓을 쓰고 오잖아요. 그거를 다시 주워서 오는데 혹시 그게 좀 의미가 있는 저거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누림 배우님한테는 그게 궁금해요. 이제 명배우가 명연기를 펼치고 나서 이제 그런 그 몰입에서 못 빠져나와서 조금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누림 배우님한테도 그런 게 있었는지 좀 이 작품이 끝나고 나서 이게 몰입이 아직도 안 빠졌다 약간 이런 일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근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똑같이 몰입을 했어도 이 후유증이 좀 오래 가는 배우도 있고 금방 벗어나는 배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촬영할 때 정말 집중해서 빡 하고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나올 때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모든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습니다. 바게스를 다시 주워오는. 네. 그 바게스는 그냥 도의 캐릭터상 쓰레기를 밖에 버려가지고 그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를 해라라는 의미에서 다시 건네줬는데 주영이는 또 귀찮고 모으는 걸 좋아하니까 굳이 또 버리지 않고 집안에 놔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네. 바게스는 참 귀여웠던 것 같아요. 네. 바게스. 네, 그러면 오늘 지금 벌써 1시간 반의 GV를 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끝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2시간 반의 영화를 보시고 지금 1시간 반의 GV까지 지금 4시간을 함께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유시화 시인의 이번 시집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라는 시집 제목이 있는데 태저풀을 알기 전에는 제가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 없이 잘 살아왔는데요. 지금 태권도의 저주는 풀렸는데 사실 태저풀이라는 저주에 걸린 저희 이 팬들 지금 주영이랑 도혜를 그 주영이와 도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저희 태저풀의 저주에 걸린 이 팬들을 잘 알고 계신지. 그 태저풀을 만난 겨울은 갔지만 또다시 겨울이 올 거고 그리고 또 저희는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날 수 있겠죠. 그죠? 감독님과 배우님의 앞으로의 계획 혹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살짝 기뜸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님 먼저. 제가
찍어뒀던 작품들 꽤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다들 찾아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나올 작품들이 좀 있고요. 지금 앞으로 할 건 이제 네, 열심히 좀 하는 중입니다. 네. 팬으로서 한번 부탁드리면 혹시 요즘에 이제 그 많은 배우분들이나 아이돌뿐만 아니라 배우분들이 인스타 라이브나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네. 혹시 그런 거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한번 해주실 수 없는지. 물론 네. 네, 지금 일부러 팬들 앞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약속?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네, 그럼 배우 김누림의 인스타 라방을 기다리며 네, 그럼 다음 이제 감독님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먼저 오늘 그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런 기회가 또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생겨가지고 태저풀은 정말 신기하다. 되게 이제 끝났구나 하면 또 뭐가 끝났구나 하면 또 뭐가 생겨가지고 이게 되게 사랑의 힘으로 간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제 나가서도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너무 아쉬운 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배우님처럼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많은데 아직 확정된 건 없어가지고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곧 나올 거는 그 쇼폼 찍은 게 있어서 그거는 곧 나올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네.